35년 시장통, 내 인생의 각.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정작 가족한테 부담이 됐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은 적이요.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마지막에 반전이 있습니다. 저는 한정래, 올해 69입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언저리에서 반찬 가게를 한 지 딱 35해가 됐습니다. 34살에 처음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손에 쥔 건 갓 돌 지난 아들 하나랑 전셋집 보증금에서 남은 돈 200만 원이 전부였죠. 울고 싶었습니다. 근데 울 시간이 없었어요. 애가 배고파하니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젓갈 담그는 법은 옆집 아주머니한테 배웠고 무거운 새우젓통은 허리에 얹어서 날랐어요.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허리가 이상해진 게.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아프다는 걸 느낄 틈이 없었으니까. 봄이면 봄나물 무침, 여름이면 깻잎 장아찌, 가을이면 갓김치, 겨울이면 동태찌개 밑반찬. 손님들이 정래 씨 손맛은 못 따라간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기분 좋았습니다. 돈보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아들 재환이는 저 없는 새벽엔 옆집 할머니가 봐주셨고 가게 문 닫고 나서야 저는 아들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작고 따뜻하던지. 퇴근길에 분식집 앞을 지나면 재환이가 떡볶이 보고 눈이 커지는데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 커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겠다고. 그 다짐 하나로 35해를 버텼습니다. 재환이 대학교 등록금 제가 댔습니다. 군대 전역 선물 제가 사줬습니다. 취직하고 나서도 월세 보태주고 차 살 때도 보태줬어요. 주변에서 뭐라 했어요. 아들 다 컸는데 왜 그렇게 퍼줘요? 근데 저는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잖아요. 어미가 새끼한테 주는 게 뭐가 이상해요. 그 아들이 장가가던 날 저는 통장 하나를 꼭 쥐고 예식장에 들어섰습니다. 하객들 틈에서 혼자 앉아 아들이 식장 들어오는 걸 봤을 때 눈물이 왈칵 났어요. 잘 컸다. 정말 잘 컸다. 그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근데 손에 쥔 통장은 끝내 꺼내지 못했습니다. 피로연 자리에서 재환이가 저한테 살며시 말했거든요. 엄마, 그냥 마음만 받으세요. 우리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이 참 좋은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서운했을까요? 지금도 그날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뭔가 먹먹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아시나요? 주고 싶은데 받아줄 자리가 없는 그 기분. 다음 장에서 계속됩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 계속 들으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힘을 얻어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지갑을 꼭 닫고 사신 적 있으세요? 아끼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근데 그게 오히려 상처가 된 적은요? 저는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게. 재환이가 결혼하고 나서 저는 더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아들 부부가 집 대출 때문에 빠듯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새로 장만한 아파트가 꽤 큰 곳이었는데 이자가 만만치 않다고 재환이가 한 번은 전화로 속상하다는 듯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저한테 도움 요청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푸념처럼 한 말이었는데 저는 그걸 마음에 담아뒀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은데 참고, 보일러 온도 낮추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시장 가다가 사고 싶은 게 생겨도 그냥 지나쳤어요. 친구들이 제주도 간다고 같이 가자 했을 때도 나는 바빠서 하고 거절했습니다. 바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돈 아끼고 싶었던 거지. 아들 부부한테 보태줄 돈을. 그렇게 3년을 모았더니 통장에 3천만 원이 됐습니다. 스스로 대견했어요. 진짜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갱년기가 한참 지났는데도 새벽 찬바람 맞으면서 모은 돈이었으니까. 이걸 주면 아들 부부가 얼마나 숨통이 트일까. 그 상상만으로도 흐뭇했습니다. 손주 돌잔치 날이었어요. 예쁘게 차려입고 봉투를 챙겨서 갔습니다. 3천만 원짜리 봉투는 아니었고 그날은 일단 500만 원을 넣고 나머지는 나중에 따로 드리려고 했어요. 손주가 어찌나 예쁘던지 통통하고 눈이 또릿또릿한 게 꼭 재환이 어릴 때 같더라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리가 조용해졌을 때 저는 며느리한테 봉투를 건넸어요. 며느리 이름이 수진이인데 야무지고 똑똑한 애예요. 처음엔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수진이가 봉투를 받더니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 힘들어 보여요? 순간 얼음이 됐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손주 돌이니까 어머니, 저희 이제 어려운 거 없어요. 이런 큰 돈 받으면 오히려 부담스럽거든요. 부담스럽다는 말이 귓속에서 울렸어요. 부담. 내가 부담. 봉투를 도로 받아왔습니다.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만 봤어요. 눈물은 안 났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이상했어요. 슬픔이 너무 크면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3천만 원이 그냥 통장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쓸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돈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가족한테 마음이 닿지 않는다는 느낌 혹시 아시나요? 살면서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돈 때문도 아니고 누가 뭐라 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 느낌. 오늘 이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돌잔치 이후로 전화가 줄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재환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짧아도 엄마 밥 먹었어? 그 한마디라도 왔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제가 뭘 한 것도 아닌데 봉투 돌려받은 것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저는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도 전화가 없으면 제가 먼저 했습니다. 재환아, 엄마다. 잘 지내지? 그러면 응, 엄마. 잘 지내. 요즘 바빠? 딱 거기까지였어요. 바쁘다는 말이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추석이 왔어요. 저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재환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재료 사놓고 수진이가 좋아한다는 잡채도 미리 연습해 봤어요. 손주줄 옷도 사뒀고 용돈 봉투도 준비해 뒀습니다. 두 분이 오면 밥상 잘 차려줘야지 싶어서 밑반찬도 이것저것 미리 만들어뒀지요. 그런데 추석 열흘 전에 재환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추석에 저희끼리 쉬려고요. 애기도 어리고 이동이 좀 힘들어서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지. 어린 애기 있으면 힘들지. 말은 그렇게 했어요. 전화 끊고 나서 한참을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미리 사놓은 갈비찜 재료가 냉장고 안에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눈물이 그냥 쏟아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뚝뚝. 명절에 혼자 밥 먹는 거 처음이었어요. 차례도 안 지내고 그냥 혼자 차려 먹었습니다. TV에서 명절 특집 프로 하는데 가족들 웃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얼른 껐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기로 한 건 그 즈음이었어요. 허리도 한계였고 무릎도 버텨주질 않았어요. 35해 동안 앉았던 그 자리를 정리하면서 짐을 하나씩 쌌어요. 단골 손님들이 와서 아이고 정래 씨 이제 어떡해요. 여기 반찬이 최고였는데 하면서 눈물 훔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게 참 고마웠습니다. 누군가한테는 내가 아직 소중한 사람이구나 싶어서. 그런데 마지막 날 셔터 내리면서 저도 몰래 엉엉 울었어요. 이 가게가 제 인생이었는데 이게 없어지면 나는 뭐가 되는 걸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도 없고 가게도 없고 나는 이제 어디에도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 감정이 진짜 무서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마음이 찡하신 분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혼자 쓰러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프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더라고요. 이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가슴을 치셨다고 합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허리에서 뭔가 퍽 하는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들린 게 아니라 그냥 몸 안에서 그런 느낌이 났다는 거예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부엌에서 국 끓이다가 그랬어요. 냄비는 그대로 불 위에 올라가 있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처음엔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했습니다. 원래도 허리가 안 좋았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엉덩이에서 발끝까지 쭉 내려왔어요. 혼자 기어서 소파까지 갔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는데 누구한테 전화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재환이한테 전화하려다가 멈췄어요. 또 부담 준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픈 것보다 그 생각이 먼저였어요. 내가 쓰러졌다고 연락하면 귀찮아할까? 오기 싫어할까? 수진이가 또 눈치 줄까? 그래서 119를 불렀습니다. 아들 대신에.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허리 디스크가 터진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수술비가 1,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통장에 3천만 원이 있긴 한데 그 돈은 쓰면 안 되는 돈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들한테 주려고 아낀 돈인데 병실에 혼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병원 천장이 다 거기서 거기지만 그날따라 그 천장이 너무 멀어 보였어요. 주변 침대들은 가족들이 와서 왁자지껄한데 제 침대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보호자 연락처 주세요 했을 때 저는 재환이 번호를 드렸어요. 근데 연락은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서류에 적어두는 거라고. 간호사가 좀 이상하게 봤어요. 보호자한테 알려드려야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괜찮다고. 그날 밤 혼자 수액 맞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았을까? 남편 일찍 보내고 새벽부터 일하고 아파도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여행도 못 가고 그렇게 아끼고 모아서 줬더니 부담스럽다고 하고 쓰러졌는데 아들한테도 말 못하고 이게 맞는 삶인가? 근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안 났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슬픔이 너무 쌓이면 울지도 못하게 되나 봐요. 수술은 다음날 오전으로 잡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핸드폰으로 봤어요. 재환이 어릴 때 자갈치 시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앞치마 두른 채로 재환이 들어올리고 웃고 있는 사진. 재환이가 까르르 웃는 얼굴이 찍혀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구나. 그런 생각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나쁜 눈물이 아니에요. 너무 고마워서 나는 눈물이에요.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소등 시간이 지나서 병실이 어두웠어요. 저는 눈을 감고 내일 수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섭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어요. 이상하게 이미 너무 많이 지쳐 있어서 무서운 감정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들어오는 발소리가 났는데 저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간호사겠거니 했습니다. 근데 발소리가 제 침대 옆에서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어요. 어머니, 수진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을 떴어요. 수진이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거예요. 언제 울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눈두덩이가 다 부어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어머니가 하지 말랬다고 했는데 보호자한테 알려야 한다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통장이었습니다. 제가 돌잔치 때 봉투로 드리려다가 돌려받았던 그 돈. 3천만 원. 어머니 그 돈 저희 안 썼어요. 수진이가 통장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어머니가 봉투 건네셨을 때 저희가 너무 무뚝뚝하게 돌려드렸죠. 근데 그게 어머니 마음을 거절한 게 아니었어요. 저희가 그 돈 받으면 안 된다 싶었어요. 어머니 평생 모으신 건데.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재환이랑 상의해서 이자 붙여서 그냥 뒀어요. 어머니 노후자금이에요. 저희가 왜 써요? 저는 통장을 들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픈 게 아니라 감정이 너무 차올라서요. 그 순간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먼저 마음의 문을 닫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전화 줄었다고, 명절에 안 왔다고, 봉투 돌려줬다고.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며느리를 서운하게 여기고 아들에게 섭섭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애들은 제 돈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수술 잘 받으세요. 내일 저희 둘 다 올게요. 그 말을 듣는데 그제서야 눈물이 나왔어요. 소리 없이 천장을 보면서 서운했던 마음들이 부끄러움으로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느낌, 누군가가 내 편이라는 느낌. 다음날 수술은 잘 됐습니다. 재환이랑 수진이가 회복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환이가 제 손 꼭 잡고 엄마 앞으로는 아프면 꼭 연락해요. 제발요 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알았다 했어요. 3천만 원은 지금도 제 통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돈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아들한테 주려고 모은 돈이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돈이 됐습니다. 69의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마음을 주는 것도 용기지만 마음을 믿는 것도 용기라는 거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정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주변에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